근데 한인 천재는 어디에 속했냐 하면은 적재라고 했기 때문에 남쪽 적부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축중팔성이라는 그 기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번국에 대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번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고적중에 있는데 번국이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번국에 지금 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록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주중팔성은 한인 시대에 주중팔성이 있고 배달나라의 전후고양 시대에 주중팔성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번국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번국은 산동, 하남, 하북을 포함한 드넓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군요. 자, 진화의 번국 영역이 진화의 그림이에요. 진화도. 자, 여기서 우리가 번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번자는 번우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조선은 번우라는 지명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선을 세울 적에 우자를 버리고 번자만은 써요. 그래서 번조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차례를 의미하는 두 번째다, 세 번째다는 그 번자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지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 번은 번조선이 되면서 농사를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번조선이 되기 전에는 어디 속해 있었냐면은 단국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단국에 속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후고양하고 제국고신이 불주산에서 싸웁니다. 왜 싸우냐 하면은 제위 때문에 싸워요. 그 시대에는 푸나루아 시대이기 때문에 전후고양이 제위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제위를 물려받을 그 제위 상속권자에게 제위를 물려줘요. 근데 그 상속권을 그때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제국고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후고양이 제국고신에게 제위를 물려줬거든요. 그러면 제국고신은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하면은 전후고양이 아들인 중요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근데 제국고신은 중요곤에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물려줬냐 하면은 자기의 막내 아들 지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가 제위를 물려받았죠. 근데 지에게는 아주 엄청난 형이 있어요. 그게 요예요. 요는 장자죠. 제국고신. 그러니까 요가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 돼요. 그게 요 임금이에요. 자, 그러니 요 임금을 또 누가 시기하느냐 하면은 순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임금을 죽이고 다시 순이 또 그 왕이 돼요. 순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순임금도 제명에 못 죽어요. 왜? 오임금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순임금을 죽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그 순임금에게 또 반란을 일으킨 오임금이 비로소 하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세 번의 반란을 일으킨 끝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오늘날의 하나라의 후예들이 거칠고 약탈을 즐기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약탈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양산박인이 하는 뭐 수호전에 나오는 그런 도둑놈 소굴이 나오고 하는 그런 소설들도 만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추궁 팔성의 시대가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추궁 팔성을 한번 보면은 한국 시대의 추궁 팔성에 나온 추궁 팔성은 한임의 안성, 한임의 안성은 추궁 팔성에 안 들어가요. 그 대신 마구와 관련이 있는 기성, 풍성, 그러니까 그 풍이족에서 나온 성이죠. 기성과 풍성은. 그 다음에 강성이 나와요. 근데 강성은 목의 족성이죠. 강성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서보서에 기록된 추궁 팔성은 이 네 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풍성, 그 다음에 강성, 희성. 근데 여기서 이제 희성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희성은 여자 여변에다가 신하신자를 쓴 성이에요. 근데 진화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신하신자는 이게 노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은 그 노예들을 신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신하로 썼어요. 그래서 신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성이 희성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는 황제가 강성 문중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포로가 결국은 치우천왕 때 반란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치우천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배달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라를 세우는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화학자들이 번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군요. 번조선이 최초로 동주시대의 어대성과 하남 온현으로 들어와 자리잡기 시작하여 소국이라 하였고, 자, 소국이라고 했다고 해요. 소국은 아마 이거 유소국일 것입니다. 소국이라는 것은 바로 소시문중의 나라, 즉 견융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번조선이 되는 거죠. 자, 신양에서 출토된 번조선의 유물인 청동기를 보고서 중추시대 중기에는
번조선이 신양 일대로 남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번조선은 춘추시대 중말기까지 신양, 황천을 거쳐 고시원의 경계 안에 있는 허난 안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자, 이게 바로 번조선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난 안위에 도달했을 때 고노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노에 정착을 해서 하백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불주선에서 제국고신과 전옥고양이 싸워서 전옥고양이 쳐요. 그때 이 번조선의 그 소국 사람들은 하백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전옥고양이 지는 바람에 제국고신에게 쫓겨서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단국으로 가요. 단국에 가서 홍제에 가서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야 홍제 밑에서 단국의 백성이 돼요. 그 단국이 바로 맥국이죠. 자, 그 다음에는 천부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풍이족은 제사를 중시했던 종족입니다. 그래서 풍이족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풍이문자를 창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풍이문자 가운데 일본으로 창안된 문자가 뱀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뱀사자에서 많은 파생 문자가 나와요. 물론 제사에 대한 문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에 대한 문자가 많이 나온 시대가 언제냐면은 번조선 시대예요. 번조선에는 번자와 우자에다가 그 가차 문자를 만들어서 그 제사와 관련되는 문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문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타치라고 하는 그 술잔을 지금 만드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문자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할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앞에 있는 것은 날개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이제 두 개인데 날개 하나를 쳐서 잘라 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날개를 자르려면은 새를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새가 목이 떨어져서 저 무릎 밑에 있군요. 그렇게 새를 칼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그 명문이 있는데 그 할머니 머리 쪽에는 삼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진산을 뒤로 하고 새를 죽여요. 그리고 새에게서 날개를 취하죠. 이것이 바로 직풍제를 지내기 위해서 새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직풍제는 왜 지낼까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직풍제를 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